지방권 개헌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김두관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권 개헌 국민행동에서 공동 개최로 먼저 모두 발언에 김두관 국회의원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십니다. 정동만에 하도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저희 마이크 사용법을 잘 모르겠네.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가 1072일 만에 수면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밤새 마음을 졸이며 지켜봤을 유가족, 특히 이 수습자 가족들께 위로 말씀을 드리면서 세월호가 온전히 이양되고 이 수습자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는 지 3년 세월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해졌는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이 수없이 외쳤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세월호 인양을 계기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과 했던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기자에게는 지방 분권이 주제이지만 이는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등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대치만을 기다릴 때마다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주민의 삶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훨씬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경험을 얻은 바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지원을 중앙정부에 받는 구조가 되어야 근본적으로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에서 지방 분권이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방 분권 수준이 높아질수록 국가 경쟁력이나 국민 행복도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연구 결과입니다. 수출주도 국가주도 경제성장과 관계,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역시 지방 분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개헌과 관련해 이런 지방 분권은 소외되고 정략적 의도가 있는 개헌 추진 움직임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우리 당내에서 대표적인 개헌파로 불리고 반드시 개헌을 포함한 제도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제대로 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개헌론자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빠르게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3당 개헌 합의에 따른 대선 전 개헌 촉구 사태 등을 보면서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를 만들 최상위 구금인 개헌은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며 그 시기를 담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대로 된 내용이 채워져야 합니다.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주권과 국민 행복을 위해 지방 분권이 핵심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가 마을 이장부터 시작해서 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시를 지내면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풍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으로서도 자치분권과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상임의장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경북대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상임의장 김현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두관 의원님과 함께 이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두관 의원님께서는 저희 조직의 국회 추진단장을 맡고 정말 분투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월로 인양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로는 누가 침몰시켰습니까? 무능한 중앙정부, 중앙집권체제가 그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자회견이 바로 세월로 인양을 계기로 하게 된 정말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방권 개헌을 지난 5년간 주장해왔고 국회 안에서 자문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3당이 합의한 개헌안은 국회 개헌특위와도 무관하고 그래서 제시된 자문위원 안과도 무관하게 국회의원들의 권력만 강화시키는 그런 이원 집정제적인 방향으로 개헌이 가고 있고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개헌은 곁다리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개헌 논의 그 자체가 표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오늘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만은 국회가 진정하게 나라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려면 권력 구조, 중앙 권력 구조형 개편 중심 개헌보다는 지방 분권 개헌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개헌 일정과 관련해서 대선 전 개헌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헌법 부칙에 개헌 시기를 못 박는 동시에 개헌을 국민의 발의로 할 수 있는 연성 헌법화 시키는 정도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가 최우선 과제는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점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자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정치권과 국회가 중앙정부의 독점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나누어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높이는 그런 지방분권의 개헌 대결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오늘 저희들 대표단이 함께 김두관 의원님과 함께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욱 지방국회의원 국민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 제 헌법 1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냐?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고 그 이외의 모든 권한은 제왕적 대통령과 그리고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만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더라도 소환도 당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소환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선당에서 마련했는데 거기에서 또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은 또 뺐답니다. 이래가지고 왜 무슨 이게 국민을 위한 민주헌법 개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헌법 개정안, 법률안 개정안도 직접 발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 소환권도 가져야 됩니다. 사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 8명이 파면한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들이 직접 다시 해임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만 민주헌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소환권 이외에 국민 발언권입니다. 헌법 개정안, 법률안 개정안을 국민들도 직접 발의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국론 분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주민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로 이것을 권한을 옮겨놔서 그래서 주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중앙정부에 대한 통제는 안 되지만 주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결정에 참여하고 통제함으로써 민주화를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과거에 그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해왔던 여러 가지 잘못된 행정, 비민족인 행정을 이제는 주민 가까이에 있는 국민들의 근처에 있는 그 지방정부로 갖다 놔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그리고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헌법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 개정안에 그런 것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 분권 없는 헌법 개정은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헌법 개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헌법 개정을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헌법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통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아주 민주화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고 오늘 발표된 그런 보고된 그 내용들을 보면은 현재는 헌법 개정안이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들은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올바른 민주 헌법을 만드는 그런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자회견문 낭독이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지방분권 국민행동의 이상선 공동의장과 박지율 공동의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의 요지를 담은 회견문을 빠르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개헌특위는 지방분권 개헌 합의안을 조속히 제시하라.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대선 전국을 맞아 정파의 볼모가 되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도화선이 되어 마침내 화라산으로 폭발하고만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체제에 대한 반동은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고 각계 전문가의 참여 속에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큰 기대를 모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87년 체제 헌법에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선진 민주국가와 지방분권 국가 체제로 나아갈 개헌 의제들이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정권욕에 사로잡힌 각 정파 이익의 제물로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쪽에서는 게임의 룰을 바꾸기 위해 대선 전에 개헌을 서둘러 마치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헌의 순수성이 의심된다며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함으로써 국민 여망과는 달리 개헌 대 개헌 구도라는 대선 프레임으로 이슈화되고 말았다. 아무런 담보 없이 대선 이후에 개헌하자는 입장도 문제지만 지역과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개헌안을 이번 대선에서 처리하자는 입장 또한 문제다. 이 두 입장의 대립 속에서 개헌 이슈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더욱이 개탄스러운 것은 지방분권이 최우선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함에도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을 받아온 국회와 정치권이 대통령 권력을 자신들과 나눠 갖겠다는 중앙 권력 내부의 권력 분산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슈로 삼은 대목이다. 중앙정부가 독점한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저출산과 양극화를 극복하여 국력을 정진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개헌이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방분권형 개헌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주권 재민의 선진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소명이요 시대 정신임을 거듭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개헌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제시하라. 하나, 국회 개헌특위가 제시할 개헌안에는 중앙권력구조 개편의 우선에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획기적인 지방분권 의제가 담겨져야 한다. 하나, 국회 개헌특위는 만에 하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최소한 개헌 추진 시한과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발언 절차를 명시한 개헌을 이번 대선 때 하는데 합의해야 한다. 하나, 각 정당과 대선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 의지를 명확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지와 추진 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선 시기에 지방분권 개헌을 담보할 수 있는 대국민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 2017년 3월 23일 지방분권 개헌 국민운동. 감사합니다. 예. 저 기자님도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자,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